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나라들은 현재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계시나요? 짧게 답변 주세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질수록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1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영화관 등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실내외 행사가 허용되고 마지막으로 사적 모임에서 인원 제한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상회복 방역 체계를 전환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추가 접종과 함께 중증 환자 위주로 의료 시스템이 전환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중심의 방역 체계라는 점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증가해도 사망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져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에선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다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이후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은 민생 경제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각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었던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세부 내용을 이번 주 금일 29일에 발표합니다. 한국경제TV 정재웅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것이냐? 그 시행 계획 초안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맞습니다. 이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는 거죠? 네, 기존 그 거리두기 체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단계적이라고 일상 회복이라고 나눠놨는데 총 3단계 유행 상황에 따라서 좀 순차적으로 이제 푼다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방역을 완화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은요, 일상 회복으로 가는 전환 기준은 예방 접종률, 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또 사망자 등 확산 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해서요, 점진적으로 방역 완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국내 접종 완료율이 이 70%, 이 일상 단계적 회복으로 가는 1단계 첫 조건이 접종 완료율이 70%인데요. 예. 지난 23일이었죠. 우리나라가 이 국내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선 만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직후인 11월 1일부터 바로 일상 회복 1단계로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단계별 적용은요, 실제 운영 기간 4주에 더해서 2주를 더해 또 6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바뀌느냐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일상회복 첫 개편에서는 다중시설 운영 시간 제한이 됐던 게 이제 풀리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동안은 이제 식당이나 카페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이제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전면 풀린다는 게 이 일상적 회복 1단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클럽이라든지 주점 등의 이제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정까지 운영을 하고요. 이 전면 완화는 2단계 개편 시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사적 모임은 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느냐, 뭐 이것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적 모임 제한 최대 10명 허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단계 3단계 가서야 이제 풀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그 외에 집회나 행사도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는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실내 취식이 이루어지는 식당, 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 규모를 제한하는 현행 방역 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그 일상 회복의 2단계로 진입하게 되면은 그 100명까지 이제 제한을 뒀던 그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단계에서는 풀리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29일에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확한 그러면은 일정이 아까 1, 2, 3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네.
2단계가 지금 100명 행사 같은 것들이 풀리고 그렇죠. 얘기했던 보면 10명씩 사적 모임을 갖는 거는 3단계 이후가 그렇죠. 돼야 그거는 된다. 이제 최종 단계에 그 대해서 3단계까지 풀린 풀리고요. 최종 단계는 한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본 4주에다가 이제 플러스 2주 기간을 네. 이제 평가 기간을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이게 6주 단계별로 뒤- 그렇죠. 뒤에. 6주 하게 되면은 어, 글쎄 올해는 지금 한참 남았겠네요. 아직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서 이제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도 함께 좀 추진을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침체가 좀 상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부는 이번 단계 조정을 통해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부터 이제 제한을 해제해서 일상 회복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정부는 그동안 이제 중단됐었던 소비 관광 활성화 대책을 재가동해서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를 좀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의 방역 조치 전환에 발맞춰서 경제 부문에서도 그간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강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미뤘던 모임과 여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시까지였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고 헌팅포차와 같은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활성화 정책을 펼쳐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보름간 열립니다. 이에 맞춰 영화관 6,000원, 헬스장 3만 원 할인 등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소비 쿠폰도 다시 발행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특수 요인까지 더해져 소비 촉진의 불씨를 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소비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 정부가 이렇게 풀면 소비 진작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소비 진작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만든 그 요인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공급망 병목 현상과 같은 공급 사이드의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조금 더 견인하는 그런 역할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부담인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정부는 내일 구체적인 소비 쿠폰 재개 방안과 유류세 인하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일상 회복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하면 역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앞으로 이 늦은 밤에 10명까지 회식하는 장면도 다음 달부터는 좀 찾아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호성 기자. 네, 지금 저는 홍대 젊음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실제 이 자영업자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월요일 오전이라 아직은 한산한 분위기지만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이나 주말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곳 홍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한 분을 모시고 위드 코로나를 앞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세권입니다. 예, 박세권 회장님,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가 됐는데 달라진 분위기가 직접 체감이 되십니까? 사람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 상인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업 제한을 완전히 없앤다는 내용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많이 늦었지만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소비 진작책도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소비 쿠폰 배포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와닿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데 실제로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제도는 물론 저희한테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차원에서는 너무 미흡하고요. 이런 제도보다는 그 근본적인 저희 그 손실보상을 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정부가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서 손실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모임 인원 제한 해제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또 정부가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가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을 전면 해제하듯이 인원도 전면 해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10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철역이나 버스는 몇백 명씩 타면서 저희 그 상인들 그 영업하는 것만 인원수 제한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해제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일상을 옥죄기는 하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이 또 배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다시 방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더 나아지는 건가요? 당연히 저희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배달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도움이 됐겠지만 전반적인 상인들은 배달에서 이익 보는 것이 거의 없었고요. 그 인건비 주고 그 영업 운영하는 그 마진우선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행해했기 때문에 배달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일상 회복에 빨리 와서 직접적으로 가게에서 손님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업 체계가 돼야만 일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영업자 한 분과 다음 달 시행될 일상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영업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만큼 이들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산업계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면 산업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래인데 위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 영국의 사례를 보면 결과가 살짝 뜻밖입니다. 유독 IT 제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삼성과 LG 같은 주요 기업들도 채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거리와 상점은 사람들로 붐비고 식당도 자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선언 후 일상을 회복한 영국의 모습입니다. 8월과 9월 영국의 소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1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봉쇄령이 해제된 지난 7월 영국인들이 구매한 디지털 기기 수가 1920만 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물론 스마트워치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른바 집콕이 끝나면 IT 제품 교체 수요가 줄 것이란 일반적인 예측과 정반대 결과입니다. 직원들이 회사로 복귀하면서 기업들이 구매하는 PC 수요는 또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디램 시장은 올해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급격한 수출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재택근무 인원을 줄이는 등 위드 코로나 대응에 분주합니다. 50% 이상으로 유지하던 재택 비율을 40%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회의 인원 완화, 출장 완화 등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단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바뀐다고 해서 경영 전략을 급히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일상을 견디게 했던 기술들이 위드 코로나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년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였던 면세점 업계는 모처럼 손님 맞이 준비로 바쁩니다. 여행 수요가 조금씩은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 맞춰서 매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 업계도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거는 등 위드 코로나 특수를 잡기 위해 2년 만에 대형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네, 신 기자, 이 IT 전자제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대면 업종들이 다시 뜬다라는 건 사실 좀 예상되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간 코로나 시국에도 조금 그 성장을 거뒀던 이른바 이제 뭐 비대면 업종들이죠.
이런 업종들은 앞으로 그러면 좀 침체기로 돌아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 기존에 이제 좀 급속한 성장세를 이뤘던 뭐 비대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커머스, 배송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주춤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난해 한 해 동안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떴던 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비대면 화상 채팅 관련 산업이었었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도 이제 대화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비대면 화상 채팅 관련 산업이 이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예. 위드 코로나로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또 이용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산업이 주춤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대면 산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제 자리 잡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굳이 이제 만나지 않아도 일을 하거나 이제 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직접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산업이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머스 산업이나 이제 배송 관련 산업도 뭐 조금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이제 좀 유망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트렌드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면서 당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아까 그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뭐 백화점 업계라든지 항공업계, 뭐 여행, 관광 산업이 아마 최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여행 관광 산업은 그간 제일 힘들었던 곳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드 코로나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늘길이 열려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 가운데 이 접종 완료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이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죠. 이거를 체결하는 나라도 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또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여행사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 한국인 여행 무격리 허용을 하는 국가도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해외여행이 이제 정상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항공업계 또한 또 수혜를 받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됐던 이제 주요 여행지 노선을 대상으로 운항을 재개하거나 또 증편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비대면 업종들은 뭐 성장세가 둔화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트렌드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는 게 좀 지금 시점이 너무 좀 성급했던 거 아니냐? 좀 혹시나 이제 확진자는 어쨌거나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네. 정말 안전한 거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당장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유럽 같은 국가를 보면은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시행하는 게 맞느냐? 당연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르신이나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시기상조라는 말도 나오고요.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는 이제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죠. 그간 이제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의 생활이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완벽히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요.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심각한 질병이 아닌 독감에 걸리면은 이제 타미플루를 복용하듯이 코로나도 백신과 먹는 치료제가 이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먹는 치료제가 나와줘야 그나마 더 안전할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미국의 머크사에서 먹는 치료제가 지금 거의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되어가는 상황인데 FDA 승인만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이제 머크사의 치료제죠. 몰누피라비르 승인 여부를 오는 11월 31일 날 이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미국 이제 FDA가 몰누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최초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제 머크사 이외에도 뭐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로슈라는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임상 이상에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 외에도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먹는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어서 올해 내에
또 이제 임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여러 나라는 앞다퉈서 이제 백신 확보를 했듯이 이제 치료제도 빨리 자기 나라에 이제 앞다퉈서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게 모르게 이제 쟁탈전이 벌이고 있는데요. 예. 현재 10개 국가가 머크와 이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도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안으로 이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목표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4만 명분을 이제 들여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뭐 10배 이상 좀 더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냐, 뭐 지적이 나오자 이제 추가 확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현재 또 세계사와 충분히 논의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치료제 관해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지만 이 치료제라는 것이 높은 가격 때문에 또 백신과 마찬가지로 치료제 보급에 있어서도 저개발국은 또 소외될 수 있다,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때 미국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83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육박하다고 약 하나당 이야기해서. 거의 90만 원. 그렇죠. 쉽지 그래서 않네요. 이게 아무래도 좀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쉽게 도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